먼저 그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유기준 장관 후보자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때 정말 해양수산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또 인정받고 계시고 또 나이도 뭐 보면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아주 뭐 열심히 일하기에 좋은 나이에 계신 분을 더군다나 정치 경험까지 가지고 계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을 보고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한번 잘 내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라든지 또 제 판단에 어긋나지 않게 제 질문에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 질의에 앞서서 아까 모두 말씀하실 때 제가 쭉 따라가면서 봤었는데요. 그 4페이지 보시면은 모두 말씀 4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단락 비록 세월호 사고 등의 최근의 여러 가지 악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걸 세월호 사건이라고 읽으시던데 그 지금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고인데 아마 제가 그렇게 읽은 모양입니다. 예. 아까 분명히 사건이라고 읽으셔서 저는 모처럼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시는 장관님이 오셨구나 그랬는데 실수로 그러신 거예요? 사고라고 읽어야 할 걸 사건으로 실수로 그렇게 읽으신 겁니까? 제가 뭐라고 읽었는지 사실 좀 기억이 사건으로 읽으셨어요. 아까 제가 보고 그래서 저는 세월호 문제를 사고가 아니고 사건으로 보는 인식이라면은 앞으로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기대를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그러면 좀 실망스럽게도 이거 제 기대가 좀 헛기대 가졌네요. 글쎄요,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 앞에 그 기억이 읽어서 좀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제 평소의 인식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왕에 뭐 이제 실수로 그러셨던 아니면은 뭐 좀 당황해서 그러셨던 세월호 문제는 사고보다는 사건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가야 어떤 세월호의 마지막 수습 문제 또 재발 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개선 대책 강구 추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엄청난 인지 아닙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건으로 인지를 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월호 사고보다는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나라 해양 그 사고에 있어서는 일대 정기로 기록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그 해양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그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지금 청문회 운영하면서 주로 이제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이 마치 그 정책에 치중하지 않고 신상 도덕성 문제에 치중하는 것을 두고 마치 이게 신상 털기고 정치 공세다라고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청문회를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에 편견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던 입장이고 지금 후보자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잘하는 청문회라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청문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청문 절차에 대해서 또 청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적절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장관으로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신상 도덕성 문제 같은 그 아까 서면 질의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제출이 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제출한다. 자료 제출을 쌓고 꺼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러지 말고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내면은 괜히 그런 것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벌어지지 않는다 보면은 어떤 청문회가 좋은 청문회냐라는 논란도 쓸데없는 논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 제출들 좀 성실하게 있다 끝날 때까지 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만 내놓지 마시고
저희들이 묻는 질의 취지에 맞게끔 상세하고도 좀 진지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나오고 답변도 나왔는데, 당초 내정자로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어떤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말씀드릴 때는 정치 일정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전제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애매해요. 정치 일정이 확실치 않지만이라는 것이 내 정치 일정을 말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정치 일정을 말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 애매한 말씀이거든요. 총선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해야지 애매하게 앞에다 단서를 붙이니까 이 말장난이 잘못하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출마하겠다. 어떻든 단서를 앞에 붙였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바뀐 것은 아주 진일보한, 저로서도 아주 다행인 변화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관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계속 장관을 하라고 명령을 한다면은, 또 그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계속 장관직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라면은 총선 출마할 생각 전혀 버리고 계속 해수부 장관으로 2년이고 3년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유석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정 어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당초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에서부터 많은 진전이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미련이 많이 남아 계시는 모양이죠. 그 재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후보자께서 첫 국회의원이 되신 2004년도 당선 직후에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은 36억 6천만 원. 또 2013년도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36억 8천만 원 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는 뭐 어떤 재산 증식도 없었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저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88년도에 첫 변호사를 개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그렇게 뭐 있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어느 정도, 뭐 아파트 뭐 몇 채, 뭐 땅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까? 88년도 변호사 개업 시작할 때. 대략. 지금 가격으로 산정을 해야 될지 또 그때 가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때 집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 더구나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병소 후보자께서 변호사 개업 이후에 물론 뭐 시간 강사라든지 겸임교원 등으로 등록된 적은 있는데 그게 뭐 주 수입원은 아니었죠. 시간 강사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겸임교수 이런 부분이. 네. 그러면은 특별히 증여라든지 상속을 받은 부분은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증여나 상속. 예, 중요 부분은 현재 없을 테이고요. 예. 그 상속은 2003년도에 부산에 그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받은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 하나 상속받은 거죠? 나머지는 뭐 증여나 상속은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변호사 생활 16년 만에 36억이라는 재산을 모았거든요. 재산 신고 가액으로. 2004년도 재산 신고 가액으로. 그러면은 변호사 수임료로 이제 그 재산을 형성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적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짐작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사회 여러 가지 그 좀 불합리한 문제 중에서도 이 변호사 수임료의 과다 문제, 물론 뭐 우리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변호사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참 문제다. 이 국민들이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 현상 중에 하나가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고인데 아마 제가 그렇게 읽은 모양입니다. 예. 아까 분명히 사건이라고 읽으셔서 저는 모처럼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시는 장관님이 오셨구나 그랬는데 실수로 그러신 거예요? 사고라고 읽어야 할 걸 사건으로 실수로 그렇게 읽으신 겁니까? 제가 뭐라고 읽었는지 사실 좀 기억이 사건으로 읽으셨어요. 아까 제가 보고. 그래서 저는 세월호 문제를 사고가 아니고 사건으로 보는 인식이라면은 앞으로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기대를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그러면 좀 실망스럽게도 이거 제 기대가 좀 헛기대가 됐네요. 글쎄요,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 앞에 그 기억이 읽어서 좀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제 평소의 인식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왕에 뭐 이제 실수로 그러셨던 아니면은 뭐 좀 당황해서 그러셨던 세월호 문제는 사고보다는 사건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가야 어떤 세월호의 마지막 수습 문제 또 재발 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개선 대책 강구 추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문회라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청문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청문 절차에 대해서 또 청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도덕적 잣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적절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장관으로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러 가지 경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신상 도덕성 문제 같은 그 아까 서면 질의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제출이 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제출한다, 자료 제출을 쌓고 꺼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러지 말고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내면은 괜히 그런 것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벌어지지 않는다 보면은 어떤 청문회가 좋은 청문회냐라는 논란도 쓸데없는 논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료 제출들 좀 성실하게 있다 끝날 때까지 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엄청난 인지 아닙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건으로 인지를 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월호 사고보다는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나라 해양 그 사고에 있어서는 일대 정기로 기록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그 해양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그런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금 청문회 운영하면서 주로 이제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이. 마치 그 정책에 치중하지 않고 신상, 도덕성 문제에 치중하는 것을 두고 마치 이게 신상 털기고 정치 공세다라고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청문회를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에 편견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던 입장이고 지금 후보자 입장에 섰을 때 어떻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잘하는 형식적으로만 내놓지 마시고 저희들이 묻는 질의 취지에 맞게끔 상세하고도 좀 진지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나오고 답변도 나왔는데 당초 내정자로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어떤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말씀드릴 때는 정치 일정이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전제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애매해요. 정치 일정이 확실치 않더만이라는 것이 내 정치 일정을 말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정치 일정을 말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말하는 것인지 그 애매한 말씀이거든요. 총선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해야지 애매하게 앞에다 단서를 붙이니까 이 말장난이 잘못하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먼저 그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처음에 우리 유기준 장관 후보자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때 정말 해양수산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또 인정받고 계시고 또 나이도 뭐 보면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아주 뭐 열심히 일하기에 좋은 나이에 계신 분을 더군다나 정치 경험까지 가지고 계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을 보고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한번 잘 내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라든지 또 제 판단에 어긋나지 않게 제 질문에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 질의에 앞서서 아까 모두 말씀하실 때 제가 쭉 따라가면서 봤었는데요. 그 4페이지 보시면은 모두 말씀 4페이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단락 비록 세월호 사고 등의 출근의 여러 가지 악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걸 세월호 사건이라고 읽으시던데 그 지금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